안녕하세요. 중고차 방정식 정철호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5강 이어서 오늘 6강 이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6강은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차 수리, 또 중고차 판금이나 도세, 또 중고차에 대한 증상, 또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싸게 잘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또 쌍용, 삼성, 대우 서비스 센터나 또 카센터 사장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을 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들의 도움을 돕고자 또 여러분들에 대한 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 상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일부 정말 지키지 못한 그런 데를 선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 일반 카센터나 또 서비스 센터에서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이제 중고차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고차는 보통 신차를 뽑아서 나온 뒤로부터 중고차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3년마다 한 번씩 차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차를 한번 뽑으면 10년 이상 타신 분들도 있고 5년 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력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고차에 대한 수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를 잘하면서 또 오래 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 차를 뽑아서 타면 중고차가 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 차를 뽑았을 때 대부분 이제 직영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운 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골을 이제 보통 카센터 같은 경우는 단골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직영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이라고 해서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25년 동안 차 장사를 하면서 직영 센터를 통해서 A에서도 받아보고 니콜도 받아보고, 또 저도 새 차를 뽑아서 타면서 제 차를 수리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직영 센터라고 해서 뭐 일반 카센터하고 다르다, 그런 것들을 제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리콜을 또 갔는데 다른 걸 고치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직영센터든 직영센터가 아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블루 현즈도 있고,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오토큐라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또 큰 자동차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고, 또 외제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제차가 있겠지만 이제 다들 직영 센터가 있고 또 카센터에서 외제차도 고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를 고치는 차를 수리를 하고 또 이제 판금이나 반바나 본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차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 3군데 정도는 카센터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골이 한 3군데 정도를 정해놓은 게 좋다는 것이죠. 이제 여유가 이제 많이 되시는 분들은 직영센터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정품을 갈아도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카센터를 한 3군데 정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증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부품이 이상이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을 말씀드린다면,
미션을 피해서 D를 놨을 때 차가 울컥한다든지 아니면은 R을 놨을 때 또 차가 울컥하는 좀 약간 반동이 심한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미션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아니면은 출발을 했을 때 갑자기 툭 튕겨 나가는 느낌. 그다음 가다가 악셀을 밟았을 때 갑자기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배를 한다고 그러죠. 스배.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미션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증상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간단한 팁을 드린다면 미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먼저 미션 오일이 갈 때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에 또 이상이 있을 때 미션의 간단한 수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사에 가서 미션 오일을 먼저 갈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제네레이터가 좀 이상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EPS가 뜨는 경우가 있고 계기판에 어떨 때는 ABS가 뜨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PS가 뜨는 경우는 이제 보통 모듈 이상이나 아니면은 MDPS 커플링이라는 그게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가지고 먼저 카센터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카센터에서는 대충 어디가 고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게 이제 니콜 대상인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니콜 대상 이제 보통 EPS가 뜨는 경우는 이제 보통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그 핸들입니다. 핸들의 원래 유압식인데 전자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량이 많이 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마가 많이 와서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차서 EPS가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을 미리 얘기해주고 그게 과연 니콜 대상인가 아닌가를 먼저 여러분들 알아보셔서 그거를 니콜 대상이면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먼저 전화해보고 먼저 견적을 받습니다. 무조건 차를 맡기고 이거를 점검해서 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격이 얼마가 나왔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견적이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가를 먼저 여쭤보시고 그걸 수리는 나중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판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차를 할 때 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주차를 할 때 많이 긁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특히 이제 판금을 해야 된다든지 판금이라는 게 이제 도색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반바를 긁히거나 또 반바를 이제 어디 이제 주차하다가 받아가지고 반바가 깨졌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문짝 그 다음에 본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받쳐가지고 찌그러졌다든지 또 아니면 후렌다가 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트렁크가 찌그러졌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싸게 고칠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부품 타이어하고 힐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주차하다 보면 이제 가드레일을 박았거나 그러면 휠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휠하고 타이어가 부셔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휠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이어를 갈았을 때는 한쪽만 갈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원래 한쪽 이상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갈 때는 항상 두 개씩 이렇게 갈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류는 앞 타이어가 먼저 달고 후류는 뒷 타이어가 먼저 달기 때문에 두 개씩 갈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란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고 타이어를 갈게 되는 거나 아니면 새거 같은 중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새 타이어를 이렇게 타이어를 갈게 되는데,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싸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남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차 매니아들이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타이어나 또 휠을 크롬으로 바꾸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튜닝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타이어, 새 타이어를 그냥 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도 그렇게 빼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거의 새 타이어하고 비슷한 거죠. 보통 뭐 어떤 차들은 뭐 한 3개월 타고 타이어를 튜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들이 장안평 같은 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안평에 가면은 타이어만 교체하는 그런 곳이 한 10군데 정도 쫙 써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들이 가는 타이어 정비소보다 어쩔 때는 3분의 1 정도 싸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새거 같은 타이어를 교환하든지 또 거의 새거 같은 휠을 교환할 때도 그것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싸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금, 반박, 문짝, 번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 처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자차를 안 드시고 타신 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험료가 비쌌거나 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차를 들지 못하신 분들은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판금 같은 경우는 보통 5분의 1, 3분의 1 가격에 고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데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이제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업자 가격으로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곳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뭐 소개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뭐 잘 보일 일도 없고 그분들에게 제가 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싸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전혀 뭐 제 얘기는 언급 안 하시고 전화번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서 수시로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반바 교환하면 요즘에 7, 80, 많이는 또 1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이곳에 가면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갑니다. 본넷 같은 경우 또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문자 또 뭐 부위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 하나 교환하는데도 일반 카센터 같은 데 가면은 18만 원까지도 가는, 어떤 데는 뭐 25만 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안평에 가면은 새거 같은 그런 라이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에 라이트, 그 다음에 뒷 대로등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5분의 1 가격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 사신 분들은 가까우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와서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한번 와서 여러 가지를 고쳐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지방에서 와도 기름값을 하고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또 많게는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 제가 이제 거래하는 것은 저는 이제 강남 매매단지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강남 매매단지에도 70개 상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프로모터스라는 그것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데는 이제 업자들만 거래하는 그런 데를 거래하고 있는데요. 업자들 거래하기 때문에 원가로 이제 거의 원가에서 조금 붙여서 저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갔을 때는 업자 가격으로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매매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서에도 매매단지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장안평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강남 매매단지가 있고 또 성남에는 또 성남의 매매단지가 있고 수원에는 또 여러 개의 매매단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서 판금을 하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단지에 있는 카센터들 이런 카센터들이 좀 비교적 좀 싸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들 상대로 거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단지 근처에 사신 분들은 매매단지 근처에 한 3군데 정도 여러분들이 단골을 만들어서 차량 관리를 하면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단지가 가까운데 없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비나 판금이나 이런 문짝이나 이런 반바 같은 거 교환하는 데 제일 싼 데가 장안평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거래하는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화번호만 남겨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동네에서 견적을 한번 내보시고 그곳에 전화해서 한번 견적을 내보셔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이라든지 하루 이제 소요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 다 제하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20-30만 원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데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엔진을 교환한다든지 특히 미션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서비스 센터나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차량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엔진이나 미션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 미션이 고장났을 때는 제일 크게 고장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센터나 가면 보통 어떤 데는 뭐 3,400, 4,500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차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150, 200, 뭐 200에서 300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안평 제가 거래하는 데는 장안평에 이제 대부분 제가 거래하는 데 말고도 대부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왜 장안평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매매단지가 생긴 데가 장안평이기 때문에 그쪽에 모든 수리, 모든 그 부품들이 모아지는 곳이 장안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부품들을 구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보통 그 차량을 요즘에는 디젤 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폐차도 많이 하고 환경 때문에 조기 폐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폐차를 하는 모든 부품들을 모아서 그 부품만 판매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중소기업급인데요. 그런 중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이제 사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품들을 사와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카센터에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릴 것은 차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 오일하고 또 미션 오일하고 그 다음에 부동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하고 부동액하고 미션 오일만 제대로 갈아준다면 큰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가다가 퍼지고 이런 현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차량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중간에 서는 경우가 많고 또 중간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차량 수리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뭐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엔진 오일은 정말 제때 갈아줘야 됩니다. 5천에서 7천 사이에 꼭 갈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의 종류에 따라 틀리고 연식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보통 4만에서 6만, 요즘 나온 차들은 4만에서 6만에 한번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액은 여러분들이 보통 1년이나 한 2년에 한 번씩은 보통 이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많이 갑니다. 왜냐면 겨울에 이제 냉각수가 얼기 때문에 꼭 가을에 부동액을 한번 갈아주시면 됩니다. 부동액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2만원에서 3만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뭐 5만원, 6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용하는 데를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무기아라고 있습니다. 오무기아가 제일 이제 많이 고장이 나고요. 조인트가 있는데 이제 조인트 부분이 많이 고장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네레이터, 그 다음에 크게 고장 나는 데는 이제 세르모드하고 미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고장 나는데 이제 미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오래된 차 한해서 많이 고장이 나죠. 10년 이상 된 차에 대해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션이 이제 만약에 10년 이상 된 차를 구입해서 탄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미션이나 엔진 이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미션 오일을 보통 7만이나 이렇게 가는데 보통 10년 이상 된 차들은 미션 오일이나 엔진 오일을 3, 4년 된 차보다 좀 빨리 갈아주면 차 수명이 길어지고 엔진 미션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차들은 엔진 오일 5천 정도에 항상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년 넘는 그 차들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서 한번 갈아주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부동액은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고장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고장 날 일은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새거 같은 배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새거로 가시는데요. 여유가 되신 분들은 새거를 갈아주시고 중고 배터리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새거 같은 중고 배터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냐면요. 폐차를 하게 되면은 배터리 간지 얼마 안 됐는데 한 5개월 됐는데 뭐 3개월 됐는데 차를 폐차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터리 이런 폐차장에서 빼놔서 장안평 쪽으로 또 중간 도매상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새거 같은 배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여러분들이 교환할 때 10만원, 12만원 정도 주고 동네 카센터에서 가는데 이런 새거 같은 배터리 장안평이나 이런 중간 도매업자를 거치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면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판금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반발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장안평에 와서 하면은 5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에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중고차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카센터들을 정해서 단골을 정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두세 군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견적을 먼저 받고 그래서 거기서 좀 저렴하게 해주는 데를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차량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활이 바뀌었고 힘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럴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그래서 모두가 또 잘 살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6강을 마칠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나 특히 메일이나 제가 이제 핸드폰을 남겨놓는데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가 너무 많이 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 업무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가한 시간에 전화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가한 시간에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에 웬만하면 문자를 남겨주시고 메일이나 특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량 관리가 정말 싸고 또 정직한 이런 그 관리를 해주는 카센터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수리를 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는 카센터 사장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정말 조금만 이상이 있는데 그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환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그런 카센터라든지 직영사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몇 군데 견적을 제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안 고쳐도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빨을 우리가 가서 치과에 가서 견적을 내면 어떤 데를 가면은 1,000만원 견적이 나오는 데가 있고 3,000만원 견적이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정직하게 한 데는 뭐 2,300만원이면 이렇게 또 이빨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수리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몇 군데를 선택해서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의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라도 저에게 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돕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